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지금 살벌하게 남태평양에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149대의 비행기를 띄워서 대만을 또 위협하고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 서태평양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런 숨가쁜 사정이 한반도에 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특히 미국 지금 글로벌리스트들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한반도, 특히 이제 한국 대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년 대선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이 이야기를 짧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책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중국은 괴물이다. 이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얼마나 구멍숭숭 뚫어서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참혹한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중국이 미국을 이 정도까지 침투하고 있다면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미국은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직접 중국을 키워서 중국을 참으로 알뜰살뜰하게 보살펴주는 그런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지경까지 망가졌던 거고, 한국은 이 글로벌리스트 본가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유시민들이 조금만 더 조직적이고 지능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이 위기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눠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주어를 오히려 이제 글로벌리스트 진영으로 두고 봐요.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기둥이 한 5개 됩니다. 이 기둥이 각각 성격이 좀 다른데요. 먼저 이제 다이아몬드 숟가락들이죠.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 슈퍼 엘리트들이죠. 빅3입니다.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닐 수 있는 사람들. 빅머니, 빅텍, 빅미디어. 여기가 이제 코어를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스왑프들이죠. 이건 정치인과 관료. 이게 이제 정치 권력을 형성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이제 네오콘인데, 이 네오콘이 저는 글로벌리스트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이제 강성 행동대장들, 특히 오일머니랑 관계가 많고, 강성 행동대장들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힘을 못 쓸 텐데, 이게 악마의 내러티브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 인종이론, 즉 백인과 현대 문명이 그 자체가 죄다. 그게 이제 비판적 인종 이론이죠.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 또 탄소 C, 그리고 현대 문명, 이게 죄다. 이게 이제 기후변화 내러티브죠. 그리고 남녀 생물학적 성급은 의미 없다. 이게 이제 젠더 평등이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주요 악마 내러티브인데, 이걸 떠드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이걸 떠들게 되면은 이제 말하자면 사회를 그 밑바닥서부터, 혹은 삶을 그 밑바닥서부터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행태가 죄라는 얘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명이 죄라는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물학적 남녀 구분 자체가 착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게 닥치고 해체입니다. 닥치고 해체 전도사들이죠. 지식인, 또 유명 인사들, 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투적으로, 조직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 데들이 이제 DSA, 데모크라틱 소셜리스트 아메리카,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또 BLM, 그리고 안티파, 이런 이제 아주 살벌한 그런 극좌 문화 마르크시즘 시민단체, 이른바 시민단체죠. 이거는 닥치고 해체의 현장 조직입니다. 이 5가지가 맞물려 돌아가죠. 어느 정도 잘 맞물려 있냐?
빅3의 빅머니, 월스트리트가 요새 띄우고 있는 게 ESG 아니에요. 그때 E가 environment, 그게 기후변화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후변화 이 내러티브, 기후변화 거짓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돈줄 끊을 거야 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S, 그게 사회적 책임인데, social responsibility. 핵심이 그게 뭐냐면은 다양성이란 이름 아래에서 펼쳐지는 전통 가치와 문화의 해체 및 젠더 평등입니다. 그게 동성애 띄우고. 그 다음에 G는 뭐냐? governance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약화를 또 얘기를 해요. 이자들이. 그러니까 월스트리트, 빅머니가 악마 내러티브의 나팔수라기보다 악마 내러티브를 키워주는 병풍 역할을 해온 거예요. 그게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악이다. 아니 뭐 돈 가지고 힘 가진 자들이 저기 미국이나 서방 국가의 주권 체제 좀 약화시키고 우리가 좀 조물락거리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내는 데까지는 전 자연스럽다고 봐요. 거기까지는. 근데 그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악마 내러티브의 사제들한테 돈을 지르고 악마 내러티브의 신도들을 도와주고 그 악마 내러티브를 본인 스스로 떠들기 시작하고 이러면 이건 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이 5기둥입니다. 5기둥인데 이제 이 지정학적인 게임에 딱 들어가면 지정학적 게임에 들어가면 결국은 스왑프와 네오콘 정당 정치와 결국은 그 정치 권력과 군부 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에 관한 행보 이게 조금 뉘앙스가 좀 달라요. 이 군사 파트, 네오콘 파트하고 지금 미국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 군부는 네오콘이 많이 장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합참의장 마크 밀리 같은 자들이 트럼프 때 한 행태 이런 걸 보면 이건 환생 맥케인이에요. 환생 럼스펠드예요. 아주 적이가 꽉 차 있잖아요. 트럼프 어디를 봐서 트럼프가 중국 핵공격, 핵단추 누르게 생겼어요. 근데 트럼프가 또라이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적국인 중국의 고위 장성한테 전화 걸어서 우리 트럼프가 말해요. 그 사람이 혹시라도 중국에 대해서 전쟁 벌일까 봐 걱정하실 것 같은데 다 저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십시오. 혹시 그런 낌새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중국 말하자면 최고위 장성한테 전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가 현직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 마인드셋이 굉장히 트럼프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적대적이란 거죠. 마케인이나 이런 자들이 굉장히 적대적이었거든요. 네오콘 흐름의 대표주자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군사 파트를 근데 이 네오콘들을 보면 이 중국을 압박하겠다. 특히 남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압박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추북일 대표나 또 우리 또 박상우 대표 또 여러 군사평론가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상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항공모함 그다음에 헬기용 강습함 이런 것들까지 다 하면은 한 4척 그다음에 이지스 순양함 이지스 조기경보인가 그게 순양함 이런 거 하면 6척 이렇게 해서 무시무시한 병력 거기 항공모함에 탑재된 비행기로만 계산해도 200대 300대 최첨단 비행기 그게 막 떠다니면서 남중북해를 지금 갈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반발해 가지고 10월 1일, 2일, 3일 이때 무려 149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 아디스를 침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발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 대만은 무대고 대만은 도발의 무대고 실제 노림수는 북한과 남중국해다. 그런 얘기를 어저께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군사는 그런 식으로 이 중국에 대한 충돌과 압박이 굉장히 심하다고요. 그런데 돈줄은 어떠냐? 아직 오늘 이 시점까지 차단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및 서방의 주식시장, 금융시장에서 중국 회사의 주식 거래 혹은 상장
혹은 회사채 기채, 회사채 모으는 거 이거 다 지금 예전에 하듯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줄은 아직 차단이 안 돼 있다고요. 또 코로나의 기원 규명과 책임 추궁도 아직 없어요. 그럴 기미가 없어요. 관세는 트럼프 때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정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군사 파트에 이제 오나라 그러면 국무부입니다. 국무부가 이제 외교부인데 미국은 국무부가 이게 서열이 굉장히 높죠. 각 부서에서 제일 높죠. 이 국무부의 정책을 보면 이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최대 수혜자가 중국이에요. 이때까지 국무부의 정책이. 그러니까 이란 같은 경우에 경제 제재 풀고 살려주겠다. 과거에 그 말도 안 되는 핵 협정 다시 살려내서 JCPOA 그거 이제 트럼프가 탈퇴했었죠. 그 다음에 아프간에 대해서는 국무부가 주도해서 닥치고 방빼. 아니 국방부 쪽, 군사부문 쪽에서는 그거 계속 병력 어느 정도 유지해 가면서 질서 있는 퇴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보고서 올라오는데 야 닥치고 당장 방빼라고 명령이 나간 건 국무부에서 나온 거라고요. 결국은 국무부가 바이든 입을 통해서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 아프간을 결국은 작게는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그 페르시아 이슬람 그 전체주의 문락에 상납을 했고 크게는 결국은 그 지역 서남아시아에서의 중국에 대한 최강의 맹방불락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베네수엘라 트럼프 때는 저거 굉장히 많이 흔들었었죠. 저기 야당 지도자 내세워서 지금은 완전히 뒷짐지고 방관하고 있죠. 또 한 2달 전에 있었던 쿠바 위기 때 그때 학살 일어났고 쿠바 난민들 막 튀어나왔는데 쿠바 난민들 해상에서 단속해가지고 쿠바로 다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쿠바도 학살 사태나 난민 사태에 대해서 뒷짐지고 방관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쿠바랑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맹방이에요. 이 남미 지역에. 그럼 중국이 최대 수혜자예요. 이때까지 국무부가 한 정책을 보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국에서 미 국무부가 내년 대선에서 무슨 꿍꿍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 이 글로벌리스트의 진영의 대중 행보를 보면 이 네오콘이 주도하는 군사 파트와 미 국무부가 주도하는 비군사 파트 사이에서 아주 기묘한 정신분열이 있다. 비군사 파트는 대중 압박을 안 하고 있어요. 군사 파트는 하고 있어요. 그 한반도는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군사 파트는 대중 압박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특히 미국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정책으로는 안 하고 지정학적으로는 중국에 계속 양보를 하고 있다고요. 중국에 이란도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서남아시아 그 페르시아권도 갖다 바치려고 그러고 갖다 바쳤고 거긴 베네수엘라는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쿠바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년 대선에서 과연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이게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한반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해서. 저는 이제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문팔력이 패배하고 중국 포위망이 부활 강화되는 그런 상황을 기대하고 있냐? 그걸 선호하냐? 혹은 문팔력이 승리해서 한반도가 더욱더 불안정하게 되는 상황을 기대하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한반도에 관해서만큼은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기묘한 정신분열을 극복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무부 비군사 파트도 한반도는 중국 포위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좋겠어. 여기는 중국에 갖다 바쳐,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국에 갖다 바쳐서는 안 돼. 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가 워낙에 중요한, 워낙에 잠재적으로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화산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머리가 꼬인 국무부 중심의 비군사 파트조차도 한국을 중국에 바치는 중국 쪽으로 밀어넣어서 이쪽 동북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이게 2016년에 저는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이거를 디자인했다고 보거든요. 글로벌리스트 진영이 사실은. 그래서 반기문 주저앉히고 2016년 12월 프릿 바라라 미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사가 반기문 그 피부치들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굉장히 중범죄로 입건하고 나중에 그 별것도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 집행유예로. 반기문이 겁이 많으니까 1월 중순에 그만두고 또 그래서 그런지 뭐 그런 거랑 관계 있는지 강경화가 아주 이례적으로 출세 가도를 달렸고 외무장관 그만두니까 요새 또 ILO 국제노동기구의 그 총장으로 띄우겠다고 또 문재인 정부가 강경화를 받들어 모셔가지고 또 그쪽으로 보내고 강경화 반기문 사람이었잖아요. 그럼 반기문 사퇴 때 무슨 큰 공적을 세운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음모론적인지 몰라도. 여기서 이제 더 얘기하면 제가 이제 강경화 씨한테 이제 고소 고발 당할 수 있으니까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짐작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래서 그 2016년에 대한 저의 음모론적인 추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겁이 나서 이렇게 잘 들여다보고 있는데 최소한 한반도에서만큼은 네오콘이 주도하는 군사부문과 국무부가 주도하는 비군사부문이 대한민국이 다시 이 문팔육의 마수로부터 벗어나서 중국 포위를 부활하고 강화하는 축이 돼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한반도에 대해서만큼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비군사 부문은 시진핑이 교체되고 중국이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 중국은 마피아 자본주의예요. 그냥 이거 1990년대부터 이 길 간 거니까 30년 동안. 지금 근데 좀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 그러니까 후진타오 시절보다도 더 착한 장점인 시절보다도 더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시진핑 없는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 저걸 위해서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남진하에. 그러면 이제 한반도까지 내년 대선에서 문팔육 집단이 패배를 하면 한반도까지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전선이 되는 거예요. 최전선. 그렇게 해서 저들은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그게 군사 부문이든 비군사 부문이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을 하면 시진핑 없는 착한 마피아 자본주의가 다시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중국에 선회하지 않겠냐라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정에서 저들이 특히 그 글로벌리스트 비군사 부문 국무부가 이끄는 미국 파트가 문팔육이 승리해서 한반도가 더욱더 불안정하게 되는 상황을 혹시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가정에서 봤을 때 얻는 게 하나도 없고 얻는 게 없어요. 중동과 달리 여기는 오일과 관계가 없다고요. 오일머니로 돈 벌 기회가 없어요. 여기는. 그다음에 세계대전급의 불안정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얻을 것은 없고 잃어버릴 것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 문팔육이 승리해서 한반도가 더욱더 불안정하게 되는 상황을 이 비군사 부문의 글로벌리스트들, 국무부 중심의 글로벌리스트들도 그건 원하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